어이 우야흠 우야흠 흠. 네, 이번 시간에는 문자 즉 성명학의 그 발음상의 오행이 어떻게 되느냐. 발음상의 오행이란 우리가 이제 글자가 오행과 함께 엮여져 있죠. 즉 발음의 오행이란 각각의 글자가 자음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 할 때는 목의 오행은 기역과 키역, 그 다음에 화는 나, 다, 라, 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목화, 토음은 아하가 됩니다. 아하. 그 다음에 금은 사, 자, 차. 그 다음에 목화, 금, 수는 마, 바, 파가 됩니다. 네. 현재 목의 소리일 때, 우리가 이제 어금니 소리라 그러죠. 어금니 소리. 기역, 키역. 예. 카가 됩니다. 기역과 키역. 근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쓸 때의 오행이 상생상극의 작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상생상극의 작용은 뭐예요? 선천수에 자신이 가지고 나온 해, 달, 날의 오행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에 따라서 그 많은 기운이 있으면 좀 좀 덜어내고, 적은 기운은 좀 보태주고 해서 서로 이제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발음 오행이란 글자 자음의 오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은 즉 아음은 어금니 소리를 말하죠. 어금니 소리인 기역과 키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화는 설음, 즉 혓소리 나, 다, 라, 타가 되죠.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토음은 아하, 즉 순음이라고 해서 입술 소리, 즉 아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상 금은 치음이라 해서 it소리, 사, 자, 차, 이 사이로 나오는 소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상 수는 목구멍에서 나오고, 마, 바, 파, 이렇게 되죠. 미음, 비읍, 피읍이 됩니다. 이런 것들의 구분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자음 분류의 오행이 있다. 단지 이것은 내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이라고 하면, 오행상 목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갑과 을이 되겠죠. 갑과 을이 말하자면 목의 오행에 속한다. 그러면 화의 오행에 속하는 수는 정이다. 경과 정이 오행상 화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의 토는 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오행상 신이 오행 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마지막으로 인과 계가 오행이, 이건 하도 많이 말씀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의 수에서 이제 천간만 있느냐? 아니라 지지에도 오행이 있다. 그렇죠. 지지에도 있죠. 그럼 지지 오행의 수는, 지지 오행은 수는 해자가 됩니다. 해자. 지지로 말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인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는 사와 오가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금은 신유가 되겠죠. 네. 신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오행의 진, 술, 축, 미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를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수는 해자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지지나 천간이나 그 오행이 지니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수가. 그래서 이제 그 숫자에 수에 속하는 숫자는 일의 수가 됩니다. 일수가 됩니다. 일수. 예, 일수. 예, 일수. 그 다음에 목은 3이 됩니다. 3이라는 숫자. 예. 그 다음에 화는 2. 예, 화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은 4가 됩니다. 토는 5가 되죠. 예. 그러면 요 앞에 1, 2, 3, 4, 5는 선천수라고 합니다. 선천수. 선천수. 즉, 숫자가 스스로 생겨난 수다. 예, 그 선천수 또는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 선천수 또는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수, 스스로 태어난 수이면서 선천수, 짊어지고 온 선천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오행의 수가 자라면 5의 배수인 6, 7, 8, 9, 10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사 수는 일은 선천수이며 생수이라고 하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건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 뭔가 컸다. 1이 커서 6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은 3이죠. 숫자가. 3이면 어떻게, 요게 성수가 되면 5를 더하면 8이 되죠. 예. 3, 8, 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의 오행은 2라고 그랬죠. 2에다 5를 더하면 7이죠. 예. 2, 7, 화. 2, 7, 화. 예. 그 다음에 금의 숫자는 4죠. 예. 생수가. 그러면 4에다 5를 더하면 9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의 배수는 열이 되겠죠. 열 또는 0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행의 수가 지니고 나온 선천수와 즉 생수와 성수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 말하자면 생수는 태어난 수, 태어날 때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선천의 수에 의해서 그냥 짊어지고 나온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수가 큰다, 잘한다고 보면 5를 더하면 되겠죠. 1이 변해서 6이 되고, 수는 수의 오행상 수의 숫자가 1이면 변해서 크면 6이 되고,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지니고 나온 인묘의 수가 3을 지니고 나왔는데 이것이 크면 8이 됩니다. 성수에서. 이건 성수죠.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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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란 말은 컸다. 예. 성수. 2라고 하는 화가 크면은 7이라고 하는 성수를 이루고, 4라고 하는 오행상 금, 신유의 수가 크면은 9가 됩니다. 그리고 5가 지니고 있는 토의 숫자는 5인데 이게 5를 더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10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0이라고도 합니다. 0.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 찼다. 가득 차서 뭐예요? 모든 게 만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있죠. 예, 그래서 0으로도 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0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좀 방점을 두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어제는 내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방송인 신동엽 씨가 그 사회자 얻은 그 프로에 좀 나와서 이 근세에 이 땅에 영웅들이 있다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금방 쉽게 김구 선생님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죠. 예, 방송에서 들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해주면서 이제 오늘의 또 시간을 이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이 말하자면 민족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했을 때 남들은 다 반대했지만 김구 선생님만큼은 어떻게 돼요? 북한에 다녀오셨죠. 오셔서 물론 어느 일면은 자신의 주장도 내세운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어필하셨지만 어찌 보면 정치판의 노름에, 김일성이 짜놓은 어떤 정치판 노름에 말하자면 이제 좀 희생물이 되지도 않았겠느냐라고도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얻어진 결과가 없으니까. 가서 우리는 하나니까 뭉쳐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디 김일성이 그래요. 나는 이 작은 이 북한이라도 내가 어떻게 내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찬 사람한테 갔으니 뭐 말이나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참 안두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암살을 시키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말하자면 참 나라를 위한 걱정으로 사셨던 분이라서 이 땅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큰 인물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영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이 하지 않은 행동을 자기의 사심 없이 드러내는 행동이 한 사람들이 영웅이죠.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이제 말하자면 백척간도의 진일보라고 합니다.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백척간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하자면 한 발짝 뛰어내리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꼭대기가 사방으로 한 발짝 옮길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거기에서 진일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버린다. 즉 즉 나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행동이 진일보의 행동인데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일보의 진리를 말해주고 가지 않았어요? 누구도 껍데기만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어려운 경제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전혀 우리가 참 힘쓸 수 없는 거에서 껍데기만 짊어진 임시 상해 정부의 정부를 나라를 짊어지고 수십 년을 이끌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김구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대영웅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동엽 씨가 이제 거침없이 또 얘기하신 분이 말하는 박정희 장군인데,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박정희 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더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분 군 출신이시죠. 그러면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5.16 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참 무주공산 같은 이 나라를 참 세계에서도 그 가난하기에 둘째가 나온 서러운 나이, 뭐 120개 국가 중에서 117등 정도로 살았답니다. 박정희가 혁명 당시 120개 나라 중에서 117등 했으니까 뭐 꼴찌에서 세 번째니까 뭐 얘기할 거나 있겠어요? 당시는 북한이 우리보다도 경제력이 더 나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기억을 잠깐 얘기를 해주면, 제 이제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그 시기가 맞물리죠. 그 혁명을 일으킨 그 시기와. 이제 참 친구들하고, 그때는 뭐 친구들이 뭐 누가 어울리자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다 그냥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산 아래 동네에 우리 집에서 조금 좀 걸어 내려가야죠. 큰 길 타고 내려가다 그 산 모퉁이 돌아가는 데가 이제 큰 그 광장 같은 공터가 있었고, 이제 그 광장 같은 공터를 가기 전에 큰 시장이 있었고, 뭐 어느 지역이라고는 그렇지만, 그 시장 지나서 이제 말하자면 한강 공터가 쫙 있는 거기에 군인들이 막 그냥 말하자면 뭐 탱크 같은 거, 뭐 이런 하여간 그런 것들을 막 공공공공 거리고 와서 그 하면서 울타리를 치죠. 군인들이 말하자면 주둔하는.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아주 신기하죠. 군인 아저씨만 받으시 신나는 시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우리 놀이터가 말하는 군인들 주둔하는 거기에 가서 하다못해 뭐 건빵이라도 좀 얻어 먹는다든가 뭐 아이들한테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하여간 뭐 시간만 나면 학교 파면 그리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놀다 친구들하고 놀다 참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군인 아저씨들 이제 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죠. 그런 애들이 이제 놀고 있는데, 한날은 오늘 군인이 나와서, 야, 너 이리 와봐봐. 형, 또 불러내요. 또 가죠. 무슨 일인가 하고. 왜, 아이씨.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야, 너 글 읽을 줄 알아? 그럼요. 학생인데 글 몰라요? 그래요? 글 읽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 감빵 줄게. 이거 한번 읽어줘. 그러면서 내가 감빵을 딱 한 봉에 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말하자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다고 하는 혁명 공약이었습니다. 혁명 공약.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군인들이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주다 보니까 혁명 공약 1장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장 공은 반공을 국시로 지금까지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반공대서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게 1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조는 유엔 헌장을 준수하며 이렇게 해서 쭉 얘기가 나가죠. 그럼 이제 몇 개 조항인가는 모르지만 자기는 끝까지 쫙 한번 읽어주죠. 그럼 이제 당시의 군인들이 글을 모르니까 상관 위부대에서는 이거 전부 다 외워라. 이건 아주 군인들은 무조건 철저하게 이 혁명 공학을 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시가 떨어지니까 당시에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한 7, 80%나 되는 그런 시기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외워야 되니까 이제 누가 옆에서 읽어줘야 그래도 듣고라도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놀고 있으면 우리들한테 이제 건빵 하나씩 주면서 부탁을 해서 우리는 신나는 거죠. 건빵 하나만 있으면 그날은 아주
기분 아주 좀 좋은 날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견봉 얻어주면서 이제 말하자면 혁명 공약을 읽어주고 감빵을 얻어먹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왜 이걸 읽어주면 왜 외워야 되냐 했더니 나라님이 바뀌었으니까 나라님이 바뀐 그 분이 말하자면 이걸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글을 모르니까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내가 이제 서울에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혁명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이 알았겠어요. 그러나 어렴풋하게나마 그때의 군인들에게 읽어주었던 혁명 공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뜻, 참 우리는 반공 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지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들을 알게 됐죠. 물론 이제 뭐 글로서만 내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웅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의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박정희 가 당시의 혁명, 뭐 지금은 뭐 그걸 뭐 군사 쿠데타다라고 또 말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때는 분명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5.16 군사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민중들의 어떤 봉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군권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바뀌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나 어쨌건 혁명은 혁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중점 뒀던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내 나라 내 국민.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누구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보자. 아, 그분이 이거 하나 주자. 당시에는 어려워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 참 어렴풋이 느끼고 겪었던 시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혁명의 정신 속에는 우리는 무조건 보릿고개 없애서 누구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정신 하나만큼은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값을 쳐주는 거죠. 그분의 정신. 그리고 또 그분은 사심이 없었어요. 지금의 정치, 그때와 지금으로 한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시기가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박 대통령과 함께 했던 많은 혁명 일으키신 군민들이 좀 사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나라에 공무를 하는 공무원님 분들도 또 사심이 그렇게 내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어느 자리에 있으면 자기 뒷주머니 하나 딱 차고 앉아서 그냥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아, 그리고 또 참 도둑질한 뒷주머니를 누가 책이라도 할라치면은 또 어디 그래저래 또 윗놈들 옆에 놈들 다 또 나눠먹게 가지고 이 입들 딱 보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 도둑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난 놀란 것이 난 사법부의 법관들만큼은 그래도 법의 양심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네, 뭐 몇십억 해먹고, 대법관이라는 사람들도, 참, 참, 몇억, 몇십억, 막 그냥, 어디 말로 다 하겠어요? 그래도 법이 살아있으려면 법관들만큼은 사심 없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디, 그래졌어요? 내가 뭐, 정치판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온전히 건실해야 되는데, 뭐 사법부만
돈 처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죠. 자기들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참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해가면서 참 요즘에 별 요상한 짓거리 다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내 나라 내 국민이 어떻게 보듬고 가야지요. 도둑놈이 됐든 사기꾼이 됐든 사람이 덜 됐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간이 돼서 또 한 시간을 얘기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